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 건데요. 퀀텀 컴퓨팅 분야의 아주 뜨거운 두 기업이죠. D-Wave 퀀텀, 큐비테스, 그리고 아이온큐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최근에 이 두 회사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움직였잖아요. 그래서 현재 위치는 어떤지,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네, 특히 그 주가 급등 배경, 이게 흥미로운 포인트죠. 맞아요. 자, 그럼 D-Wave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? 여기가 세계 최초로 상용 양자 컴퓨터를 공급했다고 하죠. 그렇죠. 그 타이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어닐링 방식, 그러니까 뭐랄까 가장 안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방식, 그걸로 최적화 문제 해결에 강점이 있다고 하고요. 또 좀 더 범용적인 계산을 위한 게이트 모델 방식, 이것도 같이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. 네, 두 가지 접근법을 다 가져가는 거죠. 근데 놀라운 게 지난 1년 주가 상승률이 무려 1340%래요. 와우. 네, 정말 대단하죠. 5월에는 거의 $20 가까이 갔다가 지금 7월 초 기준으로는 한 $16 후반대, 시가총액은 한 $5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폭등세의 도대체 배경이 뭘까요? 가 있습니다. 켄터 피츠럴드나 로스 같은 곳들이 다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. 아, 기관들이요? 네. 특히 켄터 피츠럴드는 목표가를 $20로 딱 제시했어요. D-Wave의 그 어닐링 기술이 실제 산업 문제, 예를 들면 뭐 물류 최적화 같은 복잡한 문제 있잖아요. 네네. 거기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. 이미 상용화,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, 이걸 아주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. 아, 실제 돈을 벌고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최근에 한국 연세대나 인천시하고 시스템 도입 논의한다거나 또 $4억 자금 조달 성공한 거, 이런 뉴스들도 투자자들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됐고요. 전문가 7명 중에 6명의 강력 매수 의견이라니, 와, 이거 컨센서스가 정말 강하네요. 평균 목표가도 지금 주가랑 비슷한 한 $17 근처고요. 네,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. 2분기 매출도 예상치를 넘었고 연매출 성장률이 121%. 성장성은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잘 나가게만 할까요? 리스크는 없나요? 당연히 있죠. 가장 큰 부담은 역시 현재 주가 수준, 즉 밸류에이션입니다. 이게 좀 높다는 평가가 많아요. 아, 너무 비싸다. 네. 그런 시각이죠.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기술 확장하고 시장 선점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. 근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전략일까?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. 지금의 높은 가치가 정말 미래의 확실한 수익으로 이어질 거냐? 이 질문이 계속 따라붙는 거죠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선수 아이온큐로 넘어가 보죠. 여기는 트랩트 이온 방식, 그러니까 원자를 레이저로 딱 잡아서 조작하는 방식이죠. 네, 포획 이온 방식이라고도 하고요. 이 기술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요. 시가총액은 보니까 $105억, D-Wave보다 한 2배 정도 크네요. 지난 1년 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아요. 527%. 그렇죠. 아이온큐에 대한 평가는 더 파격적일 때도 있습니다. 켄터 피처로드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무려 $45로 제시했어요. $45요?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데요? 네, 그러면서 2035년까지 관련 시장의 20%를 점유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놨죠. 와, 20% 점유율? 근거가 뭘까요? 아무래도 공격적인 기술 확보하고 확장 전략을 펼치는 걸 높이 사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나 라이트싱크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인수했잖아요. 아, 인수합병이요. 네, 그것도 꽤 큰 규모로요. 그리고 한국 KST하고도 협력하고 이렇게 기술 포트폴리오랑 글로벌 네트워크를 아주 빠르게 넓히고 있거든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2분기 매출도 작년보다 70% 늘었고 특히 그 QCAS, 클라우드로 양적 컴퓨팅 빌려 쓰는 서비스요. 이게 빠르게 크고 있다고요. 네, QCAS가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죠. 고객사들도 보니까 AWS, 아스트라제네카, 와, 글로벌 대기업들이네요. 그럼 아이온큐 목표가는 보통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? 애널리스트들 평균 목표가는 한 $33에서 $43 그 사이로 형성되어 있어요. D-Wave보다는 훨씬 높죠. 확실히 기대치가 더 크군요. 네. 의견은 보통 매수에서 강력 매수 사이 정도고요.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 40% 이상 될 거다.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요. 하지만 아이온큐 역시 리스크는 명확합니다. 어떤 점들이죠?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, 그리고 현금을 좀 빨리 쓰고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D-Wave처럼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, 이게 부담이죠.
아, 그렇군요. 두 회사 다 성장성은 엄청난데 리스크도 만만치 않네요. 자, 그럼 이 두 회사를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둘 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초기 시장에서 아주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건 이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그렇죠. 기술력, 상용화 전략, 또 글로벌 제휴 이런 게 핵심 동력인 건 맞아요. 근데 접근 방식은 좀 다른 것 같고요. 네, 그게 포인트죠. D-Wave는 그 어닐링 기술로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들, 예를 들면 최적화나 물류 같은 특정 산업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실제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. 네. 반면에 아이온큐는 트랩드 이온 기술 자체의 잠재력 그리고 범용성에 좀 더 베팅하는 느낌이에요. QCAS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하고 M&A로 기술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전략이고요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양적 컴퓨팅 기술 자체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. 그렇죠. 결국 두 회사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높은 불확실성도 안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D-Wave 목표가 $20, 아이온큐 $45. 이런 전망들이 현실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. 당신이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장기적인 기술 혁신 가능성과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 사이에서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두 기업 모두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 확장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 모습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과연 어떤 종류의 구체적인 상용화 이정표랄까요? 아니면 기술적인 돌파구 같은 것이 나와야만 현재 시장의 이런 높은 기대치, 즉 밸류에이션과 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, 이 사이의 간극을 좀 메울 수 있을까?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퀀텀 컴퓨팅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.